24. 다음날 오후 레이토가 신전에서 양반다리를 틀고 앉아 낡은 방울을 닦고 있는데 치우네가 나와서 들여다보고는 눈이 둥그레졌다. 그걸 용케도 떼어냈네. 종무소 뒷곁에 사다리가 있었어요. 이 방울 때도 탔고 소리가 별로여서 싹싹 닦아주면 그나마 소리가 좋아질 것 같아서요. 치우네는 방울과 레이토의 얼굴을 견져보듯이 시선이 오르내렸다. 그쪽도 조금쯤은 이쪽에 애착이 생기기 시작한 모양이군요. 이곳이라기보다 저 농나무에라고나 할까요? 아무튼 좋은 일이에요. 역시 오늘 가져오기를 잘했군요. 치우네는 어깨에 걸고 있던 토트백을 가볍게 두드렸다. 뭘 가져왔는데요? 가져오셨습니까? 예? 뭘 가져왔는데요가 아니라 뭘 가져오셨습니까? 잠깐만 빈틈을 보이면 금세 말이 짧아지는군요. 조심하세요. 레이토는 턱을 쓱 내밀듯이 끄덕였다. 죄송합니다. 방울을 다 닦고 나면 뭘 가져왔는지 알려드리지요. 나는 종무소에 가 있을 테니까 끝나는 대로 그쪽으로 오도록 하세요. 치훈애는 빙글 등을 돌려 걸음을 뗐다. 방울을 닦아 원래 있던 자리에 매달고 사다리를 정리한 뒤에 종무소로 돌아갔다. 치훈애는 수첩을 손에 들고 차를 마시고 있었지만 레이토를 보더니 당황한 기색으로 수첩을 덮어 가방 속에 넣었다. 방울 손질은 끝났나요? 네, 그럭저럭. 수고했어요. 치훈애는 토트백에서 낡고 두툼한 노트를 꺼내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내가 가져온 것입니다. 좀 봐도 돼요? 물론이지요. 그러려고 가져왔으니까요. 레이토는 노트를 손에 들었다. 표지에 붓글씨로 농나무 파수꾼 준수사항이라고 적혀 있었다. 넘겨보니 첫 장에는 염원은 타인의 삶, 언급해서도 언급하게 해서도 안 되느니라 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다시 한 장을 넘기자 제1장 기념 희망자의 대응시 준수사항이라는 제목이 보이고 그 밑으로 구체적인 주의 항목이 열거되어 있었다. 조금 전에 그래봤자 2시간 전쯤인데 사지씨에게 전화가 왔어요. 소소한 문의였지만 그참에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들려주시더군요. 이번에 기념을 하게 된 연유에 대해 레이토에게 긴 얘기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니요, 그건 그러니까 이래저래 사정이 있어서 레이토는 내심 초조해서 허둥거렸다. 혹시 유미와 결탁해 기념하는 장면을 도청한 것까지 들통이 난 것일까? 사지씨는 딸이 레이토에게 무리한 부탁을 한 모양이라서 그걸 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게 됐다고 하셨어요. 공연이 시시콜콜 파고드는 건 그리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서 나도 더 이상은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나한테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레이토가 기념에 대해 차츰차츰 알아가고 있다는 점이지요. 사지씨의 기념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지요? 그야 뭐 대단하다고 할까? 진짜 대단하다고 할까? 엄청 대단하다고 할까? 진짜로 엄청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치훈애는 기가 막힌다는 듯이 미간을 좁히며 입 양끝을 쭉 늘어뜨렸다. 그게 뭡니까? 그게 대단하다는 말 외에는 아는 단어가 없나요? 죄송합니다. 라고 레이토는 자신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하지만 진짜 놀라서 다른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정도예요. 내가 직접 기념을 경험한 건 아니니까 아직 잘은 모르지만 사람의 마음을 지배한다고 할까? 압도한다고 할까? 아무튼 문답무용이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렇지요. 문답무용입니다. 치훈애는 만족스러운 듯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니까 언어에 의한 메시지와는 다르게 속일 수도 꾸밀 수도 없습니다. 예념한 사람의 진실한 마음이 그 형태 그대로 수념자에게 흘러듭니다. 따라서 이용하는 분들의 목적으로 가장 많은 것이 유언이에요. 유언장만으로는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하고 막연한 마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으니까요. 야나기사와 가와 인연이 깊은 명문가 중에 당주의 이념이나 신념, 사명감을 후계자에게 전승하기 위해 농나무의 능력을 이용하시는 댁이 적지 않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레이토의 머릿속에 오바소키의 얼굴이 떠올랐다. 당주들의 가장 큰 바램은 집안이 대대로 이어지고 또한 번창하는 것이지요. 수녀물하는 후계자는 그 마음을 받아들여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전임자의 꿈이 후임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도 많지 않습니까? 농나무의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것은 실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레이토는 손바닥을 딱 쳤다. 그런데 어느샌가 그 부분만 뚝 떨어져 저 혼자 돌아다니다가 파워스포 취급을 당하게 된 것이에요. 하긴 그 덕분에 안성맞춤의 카무플라주가 되었어요. 소원을 빌면 이루어지는 신비한 농나무라는 얘기를 실제로 믿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정말 농나무의 진짜 능력이 세상에 알려지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야나기사와가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이념이나 신념을 전할 수 있다고 했지만 염원이란 반드시 청정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의념, 괴념, 집념, 그리고 무념처럼 예념자가 품은 다양한 감정들도 포함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잡념이나 사념도 농나무는 고스란히 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는 미워하는 사람의 죽음을 염원했던 일도 많았다더군요. 그건 다시 말하면 복수를 해달라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를 누군가와 나눈 적이 있었는데 라고 레이토는 생각했다. 잠시 기억을 더듬어 보니 동네 목욕탕에서 이 쿠라 노인과 얘기했었다는 게 생각났다. 즉 그 노트는 이라고 치우네가 레이토의 손맛을 보며 말했다. 농나무 파수꾼으로서 최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예법이며 마음가짐을 정리한 겁니다. 이른바 매뉴얼이지요. 대대로 전해 내려온 것을 내가 가피를 했습니다. 틈날 때마다 읽어두도록 하세요.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물어봐도 좋아요.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질 모양이다. 그럼 지금 바로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그 노트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벌써부터 질문인가요? 좋아요. 무엇이지요? 수념에 대한 건데요. 누구나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농나무 안에 들어가 예념을 해준 사람을 열심히 생각해도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하는 일도 있어요? 치훈애는 흐느흐느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였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드문 일이 아니에요. 이를테면 혈연 관계라고 해도 너무 먼 친척일 때는 수념이 어려워져요. 가능하면 3촌 이내, 4촌이면 아슬아슬하고 5촌까지 멀어지면 가능성이 희박하지요. 그리고 근친이라도 예념자와의 관계가 소원했을 경우 염원이 전해지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요인이 있는 모양이라서 수념을 못했으니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일이 드물게나마 있습니다. 그야말로 오바소키가 현재 직면한 상황이다. 레이토는 몸을 내밀며 다시 물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걸로 그냥 끝? 아니면 몇 번씩이고 도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있지요. 수념하지 못한 원인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차마 포기하지 못하고 보름날마다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수념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요. 곧바로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오래 끄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대략적인 기준 같은 건 있잖아요. 이를테면 5번을 해봤는데도 안 되면 그때는 깨끗이 포기한다든가. 혹시 그런 규정이 있다면 알려주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걸 두고 오지랖이 넓다고 하지요. 농나무 파수꾼은 기념자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말할 입장이 아니에요. 나무라듯이 말한 뒤에 치우내는 냉철한 얼굴이 되어 레이토에게 탐색하는 눈빛을 던졌다. 왜 그런 걸 물어보는 건가요? 그건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이래저래 생각해보다가 웅얼웅얼 말끝을 흐렸다. 뭡니까 그 애매한 말투.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분명하게 말하도록 하세요. 아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고 나한테 누가 그런 상담을 하더라고요. 상담 누가 어떤 것을?
치우네가 연속으로 질문을 날렸다. 그게 실은 별 수 없이 오바소키가 상담했던 것을 털어놓았다. 치우네는 짐작되는 게 있다는 표정이었다. 오바소키 씨가 그런 얘기를 그러고 보니 내일 밤에도 기념을 예약했지요. 지난번에 잘 안 풀렸나 했더니만 소키 씨는 이미 포기한 상태여서 중단할 이유를 찾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렇습니까? 하지만 몇 번이나 말했듯이 우리 쪽에서는 어떤 얘기도 할 수 없어요. 기념을 신청하는 한 응해드리는 것뿐이지요. 역시 그렇지요. 좀 딱하긴 하지만 별 뾰족한 수가 없겠네요. 후계자 문제는 여기저기 어디나 힘든 것 같더군요. 명문가나 큰 조직일 때는 더욱더 어려워져요. 나야 이제 곧 밀려날 사람이니 관계없지만 치훈애는 그녀답지 않게 내던지는 듯한 투로 말했다. 밀려나다니 무슨 말이에요? 다음 임원 회의에서 고문직을 퇴임해 달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 뒤의 이사회나 내년 봄 주주총회 때 결의를 할 테니까 그때 정식으로 면직입니다. 왜요? 야나기사와 그룹에는 아직 치우네 씨의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레이토의 말에 치우네는 허를 찔린 듯 몇 번이나 눈을 끔뻑거렸다. 뜻밖의 말을 하는군요. 그쪽이 야나기사와 그룹에 대해 얼마나 안다고. 그건 그러니까 잘은 모르지만 시부야의 호텔에서 시부야? 야나스 호텔 시부야 얘기인가요? 그곳에 뭔가 있었나요? 호텔방에 있던 팸플릿을 봤어요. 사장님 인사 같은 게 적혀 있어서 아 그거 말이군요. 그걸 읽어봤어요? 꽤 흥미로운 얘기가 적혀 있었어요. 그런가요? 치훈애는 생각에 잠긴 표정을 보였지만 곧바로 떨쳐버리듯이 입가를 누그러뜨렸다. 조직이란 끊임없이 신진대사가 필요합니다. 고문이나 상담력은 이제 시대에 맞지 않은 직함이에요. 주주들 역시 이해해주지 않지요. 그러니 내가 퇴임하는 건 괜찮아요. 다만 마음에 걸리는 것은 역시 호텔 야나 기사와 건이지요. 폐관하는 거예요? 나는 물러나더라도 그곳만은 지켜주고 싶었는데 치훈애는 오른손을 자신의 이마에 대고 먼 곳을 응시하는 눈빛이 되었다. 그러고는 갑자기 뭔가 생각한 듯 옆에 놓인 수첩을 펼치더니 펜으로 뭔가 써넣기 시작했다. 밤 10시가 지난 시각이다. 레이토가 종무소에 있는데 탁한 방울 소리가 들려왔다. 아무리 닦아도 역시 소리는 좋아지지 않을 모양이다. 종무소에서 나오자 사지와 유미가 나란히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라고 레이토는 인사를 건넸다. 이모님께 사정 얘기를 들었어요. 우선 유미씨가 기념에 도전하기로 했다면서요? 야나 기사와 씨는 아무래도 어려울 거라고 하셨지만 뭐 안 되더라도 일단 해보자. 레이토는 유미를 보았다. 그녀도 자신 없는 기색으로 겸연쩍은 듯 어깨를 움츠렸다. 셋이서 경내 가장자리를 향해 걸어가 농나무 기념 입구 바로 앞에 멈춰섰다. 그럼 다녀올게. 유미가 밀초 종이 봉투를 손에 들고 온순한 얼굴로 말했다. 아빠 얘기로는 밀초에 불을 켜고 5분 안에 염원이 떠올랐다니까 나는 10분쯤 버텨보고 안 되면 돌아올 거야. 알았어, 잘 다녀와. 정신 바짝 차리고. 라면서 사지도 딸에게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별로 기대하는 건 아닌지 목소리에 생기가 없었다. 사지가 치훈에게 했던 문의 전화는 자기 대신 딸이 기념을 해도 되느냐는 것이었다. 기묘한 사정이 있어서 딸이 도전해 봤으면 한다라고 말한 모양이었다. 치훈애에게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딱 감이 왔다. 사지 기코오의 염원을 유미가 받을 수만 있다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선율 중에서 아버지 쪽은 판별하지 못했던 부분이 채워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유미는 응감에는 자신이 있다고 했었다. 어떻게 될까? 역시 어렵겠지? 사지는 바지 주머니에 두 손을 넣고 잘게 몸을 흔들면서 말했다. 유미 씨는 큰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는데 그런 분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라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일단 기코 형님에 관한 것은 이것저것 얘기해 줬어. 사진도 보여줬고
예 라고 애매하게 대답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 정도로 농나무를 속일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아마도 사지 본인도 반쯤은 포기하고 있을 터였다. 날씨가 추운데도 종무소 안에 들어가지 않고 이곳 기념 입구에서 기다리는 것이 그 증거였다. 유미가 금세 돌아올 거라고 예상한 것이다. 그리고 그 예상은 맞아떨어졌다. 잠시 뒤에 덤불숲 안쪽에서 유미가 나타났다. 역시 안 돼. 전혀 떠오르는 게 없어. 유미는 흐린 표정으로 말했다. 촛불은 끄고 왔어. 별 수 없네. 자, 그럼 선수 교체. 그렇게 말하고 이번에는 사지가 덤불숲 안쪽으로 들어갔다. 레이토와 유미는 종무소에 가서 기다리기로 했다. 오늘 시부야 스튜디오에서 오카자키 씨를 만났어. 코코아가 담긴 컵으로 두 손을 녹이면서 유미가 말했다. 어떤 사람이었어? 정말 좋은 분이야. 예쁘고 착하고 재능이 풍부한 사람이었어. 아빠의 불륜녀라고 의심이나 하고 진짜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 유미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본심인 것이리라. 악보 쪽은 어땠어? 끙 하고 유미는 신음했다. 목적지가 바로 앞인데 난항을 거듭하는 느낌이랄까? 나는 이제 이 정도면 괜찮다. 충분히 좋은 곡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빠가 듣기에는 아직도 뭔가 다르다는 거야. 미묘하게 음이 다른 부분이 있대. 그렇다면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 말해 보라고 하면 그걸 말로 정확히 얘기할 수 없으니까 난감하다. 머릿속에서 울리는 곡을 말로 표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벌컥 화를 내는 거야. 미치겠다니까. 대체 이게 뭔지. 사지 씨는 완벽한 것을 만들어내고 싶겠지. 원곡과 똑같이.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빠도 마음 먹은 게 있었나 봐. 마음 먹은 것이라니 무슨 얘기야? 이 곡을 꼭 완성해서 할머니에게 들려드릴 거래. 원래 큰 아버지가 할머니를 위해 만든 곡이니까. 실제로 피아노로 연주하면 할머니한테도 들려드릴 수 있잖아. 근데 할머니는 인지증이잖아. 들어도 뭔지 모르는 거 아냐? 그래도 괜찮대. 아무튼 들려드리겠다는 거야. 게다가 이 곡이라면 지금의 어머니라도 분명 마음속에 가닿을 것이다. 그런 예감이 든다라고 했어.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나도 더 이상 반론을 할 수가 없지. 아빠 속이 후련해질 때까지 마음껏 해보시죠 라는 느낌. 거참 손이 많이 가는 일이네. 진짜 번거로운 일을 시작한 것 같아. 하지만 유미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말을 이어갔다. 아빠를 약간 다시 보게 됐다고나 할까? 가슴속에 환하게 불이 켜지는 듯한 한마디였다. 레이토는 저도 모르게 입을 다물고 빤히 바라보았다.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지 말아줄래? 유미는 오른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레이토는 그녀에게서 시선을 돌려 창문 너머로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동그란 달이 뭔가를 축복하는 에드 벌룬처럼 떠 있었다. 오늘 밤에는 구름도 걸리지 않았다.